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4.5MHz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듣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열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 스튜디오에 모셔서 국회 소식 전국 현황 관련 대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주 궁금한 점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북한 네. 이것은 발사체인가 미사일인가 뭐 이래가지고 참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을 때 아주 시의적절하게 정부위원장 자격으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해소되기보다는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했는데 지금 미국에서도 공식적인 고위관리 입장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미사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네. 국정원이 저한테 와서 보고를 하는 걸 쭉 들으면서도 그랬고 그 보고가 있기 전에 사실 발사되고 한 이틀 후에 보고가 됐거든요. 네네. 근데 발사되는 날 제 생각에는 언론 보도를 보면서 이거는 미사일이구나. 물론 제가 군사 전문가는 아니에요. 네네.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다기보다는 이 정도 정치를 해보고 예. 세상 살아보니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그렇더라고요. 네네. 합참이 즉각 미사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랬죠. 합참이 바보가 아니고 그다음에 이게 신참들이 아니잖아요. 네네. 고도의 전문가들이 앉아있는 곳이고 미사일인지 아닌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그분들이 즉각 미사일이라 그랬고 네네. 오늘 이제 보도가 나왔지만 우리 합참만이 아니라 미국 군인들 그렇습니다. 미국의 합참도 자기 국방장관 대행에게 예. 쏘고 있는 그 시점에 지금 로켓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그런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미사일로 누구나 판단한 거죠. 예. 근데 40분 후에 갑자기 미국도 우리도 그렇습니다. 모두 예. 입장을 바꿔가지고 미사일이 아닌 것 같다. 아니다도 아닙니다. 네네.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뭔가 한미일 간의 입장이 조율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예, 예. 청취자분들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패트릭 셰너한 미 국방장관 대행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합참의장이 로켓과 미사일들을 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공개를 했다는 겁니다. 북한이 쐈다는 얘기예요. 네네. 미 고위관리의 입장으로서 이제 처음 나온 사안인데 그렇다면 이제 미사일로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같은 상황 지금 대북 정책에 전망하는 그런 많은 분들은 야 이거 여러 가지 우려할 사안이 지금 있는 것이 아니냐. 왜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는 것이냐. 우려가 좀 많습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저도 걱정이 많죠. 왜냐하면 9.19 군사합의 이후에 네네. 2018년 11월로 기억하고 또 불과 며칠 전이었던 올해 4월에 북한이 계속 신형 첨단 전술 무기 그렇습니다. 등등 뭐 사격 시험을 했네. 뭘 김정은이 직접 지도를 하네. 자기들이 스스로 공개하고 했었잖아요. 예. 그때 많은 사람들 걱정이 밖으로는 북핵 비핵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이 얘기하면서 예.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핵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네네. 그런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이 발사체 예. 소위 미사일로 보이는 이것이 그런 우려를 현실화시켰다고 저는 보는 거죠. 예, 예. 신형 유도 무기라고 자기들도 네네.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전술 유도 무기라고. 그러니 이런 부분이 북한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중 플레이. 밖으로는 비핵화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열찬 핵 개발에 매진하는 이런 상태를 우리 정부도 알고 미국 정부도 알고 다 알면서도 네네. 어떻게 보면 북한이 핵 협상의 판을 깰까 봐 다들 이제 전전긍긍하면서 제발 판은 깨지 말아달라. 예. 라고 혹시 하는 상황은 아닌가. 네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불안하고 못마땅하고 등등등이죠. 예, 예. 일반 그 국회의원의 입장이 아닌 상임위의 해당 소관 상임위의 위원장 입장으로서 바라보시는 대북 정책은 어떤 식으로 펼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물론 북핵 협상의 틀을 깨는 것보다는 지켜나가면서 어쨌든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끌고 나오는 게 중요하죠. 네네. 하지만 그것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접어주고 양보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목표를 이룰 수 없다고 봅니다. 네네. 목표를 실제로 이루려면 북한이 밖으로 얘기하는 공식 입장과 다른 어떻게 보면은 행보를 보일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북한의 행동을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어떤 제재를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오히려 북한을 우리가 원하는 길로 끌어낼 수 있는 거 예. 아닐까요? 그래서 좀 더 물론 이번에는 미국과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까지 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 네네. 정부만의 운신의 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예. 하지만 좀 더 이제 우리나라가 당사자 국가로서 미국과 일본을 주도하면서 네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제재와 완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병행하면서 예. 구사를 해야죠. 네네. 하면서 어떻게든 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 더 주안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예. 북한 제재 완화, 당근과 채찍의 문제를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좀 알아듣겠고요.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입니다. 내일이면요. 대북 정책도 정책이지만 국내 경제 정책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을 좀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걱정입니다.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네. 정말 정상적으로만 돌아가는 나라라면 지금 이 나라가 난리 났다고 모두가 머리를 싸매고 함께 대응을 논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일을 해야 될 정부가 네네. 펀더멘털은 괜찮다. 문제 없다는 식이에요. 그리고 그게 더 걱정입니다. 예. 모두가 문제를 인정하고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 온 나라가 허리띠를 졸라매도 이게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동안 너무 잘못된 길로 많이 와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걸 돌이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걱정되는데 특히 이제 대통령은 경제 전문가는 아니죠. 네네. 그럼 옆에 있는 경제 전문가들이 참모들이 예. 대통령을 올바른 상황 인식하게 하고 그다음에 올바른 정책 기조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보좌하게 예. 월급을 세금으로 받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도대체 그분들 지금 이렇게 거꾸로 대통령을 보좌하고 계셔서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자리 계시면 안 되는 분들 같아요. 나오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정부의 경제 정책 가운데 가장 핵심 키워드는 소득 주도 성장이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 보시는지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가져온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 사실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것을 이 정부가 내걸었을 때 저를 포함해서 저도 그렇지만 수많은 주류 경제학자들이 이거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예언한 게 있어요. 예. 세 가지가 올 거다. 첫째 고용 참사, 네네. 두 번째 양극화 심화, 예. 세 번째 투자 부진. 이게 다 경제에는 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요 세 가지가 올 거라고 수없이 예견들을 했어요. 네네. 그랬는데 지금 그게 세 가지가 다 일어났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주류 경제학자들 말이 맞았다는 거죠. 음흠. 근데 왜냐하면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이 정부가 추진한 정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최저임금을 과속 인상을 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52시간 근무 시간을 단축한 게 제일 큰 정책인데 이게 기업하시는 분들이 투자하기 어렵게 만들고 수출하기 어렵게 만든 두 가지 원인 제공을 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 마이너스 성장이 온 거는 투자와 수출이 떨어져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성장 엔진을 끄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 엔진이 지금 꺼져가고 있는데 펀더멘탈이 괜찮다? 펀더멘탈이라는 거는 성장 엔진이 괜찮냐 안 괜찮냐 그 얘기인데 네네. 성장 엔진이 꺼지는데 펀더멘탈이 괜찮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예. 국회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권 여당의 신만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제1야당인 한국당은 장외투쟁을 선언했고요. 이미 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중진 의원으로서 국회에서 해법을 어떻게 찾아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이제 국회 해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정부의 정책 기조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방향 전환이 최우선입니다. 네네. 잘못된 방향으로 더 뛰면 더 잘못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방향 전환이 최우선인데 지금 이제 여권 그리고 여당은 지금 방향 전환의 필요성에 동의를 안 해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문제고 저희 바른미래당이 주축이 돼서 여권에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걸 먼저 해야 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이제 방향 전환을 저희와 같은 목소리로 요구는 하고 있죠. 예. 근데 이제 방향 전환 이후에 일어날 실행, 국회에서의 각종 법이든 추경이든 그 전환된 방향으로 쏟아붓고 집중하는 일에는 자유한국당도 함께 협력하도록 네네. 저희들이 설득하고 예. 이끌어내야죠. 신임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주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이인영 원내대표는 제가 듣기로는 다들 친문 세력이 결집하면 김태년 후보가 될 거고 그렇게 예상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반문 정서가 결집을 하면 이인영 후보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들을 하시던데 네네. 결과를 열어보니까 굉장히 예상보다 큰 표차로 이인영 후보가 이긴 걸 보면 집권 여당 안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반문 정서가 결집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이거든요. 네네.
네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반문 정서가 결집이 된다는 얘기는 이 정부의 정책 기조나 방향에 대해서 뭔가 견제가 필요하다. 이게 여당 의원들마저도 인정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인영 원내대표가 과거 전대협 시절에 의장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 어떻게 보면 지도력, 투지, 돌파력 이런 것으로 이 정부를 좀 더 균형되고 합리적으로 견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합리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강력하게 견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방향 전환이 이끌어질 수 있도록. 여당 대 야당의 역할을 주문하시는 거군요. 네네. 아마 그런 기대가 모아져서 사실 반문이라고 알려진 이인영 후보가 저렇게 예상보다 큰 표차로 선출되지 않았나 싶으니까 그 기대에 부응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의정활동을 오래 지속하시면서요. 국회에 좀 실상과 좀 연관된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성규 한국당의 사무총장이 막말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뭐 많은 그 화제 중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국회에서 이렇게 발언의 수위가 과거에 비했을 때보다 많이 거칠어지고 심해지는가에 대한 그런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시고 어떤 해법을 좀 가지고 계시는지요? 국회라는 게 이제 갈등을 해소하고 조정해서 풀어야 되는 곳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과거는 보면 여야 간에 그리고 당내도 주류와 비주류 간에 인적 교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네. 그 얘기는 낮에 막 싸우다가도 밤에 저녁하면서 서로 풀고 또 소위 말해 이제 인간적인 인연들이 있잖아요. 예. 형님, 동생 뭐 등등. 그런 걸로 이제 많이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그 공식적인 입장이 다르고 진영이 달라서 대립하다가도 네네. 그게 극한 상황으로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점점 그런 문화가 네. 정치권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관계가 메마르니까 공식적인 대치만 남게 돼가지고 네네. 결국은 이제 서로가 상처 주는 일. 음. 근데 그 상처 준 일을 풀 수 있는 또 인간관계를 가질 계기는 적고 이게 이제 좀 악순환이 되지 않나. 근데 그거는 정치권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예. 같아요. 의원들이 이 같은 뭐 실언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실언인지 아니면 뭐 수차례 있어왔던 것으로 본다면은 또 늘상 있어왔던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또 의구심도 갖게 되는데 말이죠. 황교안 대표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황 대표님이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냉정하게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벌써 이제 반응이 보면 파악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유보적인 입장이었어요. 예, 파악을 해보시는 건 당연히 필요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파악을 하신 다음에는 본인과 굉장히 가까운 뭐 성균관대 동문인데다가 뭐 인연이 굉장히 깊은 분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인연을 떠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판단하셔야 된다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제가 예전에 어느 인터뷰에서 보니까 정치를 하는 이유를 힘센 사람들의 특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치인으로서 지향하는 마지막 목표는 무엇이신지요? 제가 정치를 끝냈을 때 그래도 이혜훈이라는 정치인은 부당한 세상을 그래도 조금은 더 정의롭게 만들려고 혼신의 힘을 다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의 이혜훈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